당신의 특별한 일주일 슈퍼위크 5분 안에 다음 주 일정 빠르게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다음 주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전체 상장사 중 64%가 다음 주에 몰려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화요일 무려 576개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주주총회 아시다시피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안건들을 논의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주주총회는 3월에 몰려 있는 걸까요? 우선 3월에 몰려 있는 이유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매년도 말인 12월 31일 작성되죠. 배당 기준일도 마찬가지로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당을 주기 위해서는 배당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래서 3개월째인 3월에 이 주주총회가 많이 몰려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주총회 어떤 안건들이 논의될까요? 앞서 말했던 재무제표를 주주들한테 승인받고 배당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건일 겁니다. 작년에 우리 회사가 얼마큼 벌었고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고해야 되니까요. 이외에도 사내, 사회이사 및 감사인원 선정도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감사인원 선정 부분은 조금 있다가 SM엔터테인먼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주총회의 트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최저임금을 받는 CEO. CEO가 최저임금만? 최저임금만. 스타트를 끄는 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야. 분식회계 논란으로 셀트리온의 주가가 급락을 했고 주주들의 불만이 쏟아졌어. 그러자 서정진 회장은 주가가 35만원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고 근무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지. 카카오페이도 경영자들의 주식 먹튀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 신원근 대표이사가 20만원 도달 전까지 최저임금만 받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바 있어. 물론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대주주들도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그래도 경영에 책임감을 가지겠다는 의지 자체를 나쁘게 평가할 순 없지. 목요일에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박근혜 정권에 이어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총재를 맡으면서 역대 유일하게 정권이 바뀐 후에도 유임을 했던 인물,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어라 뛰어야 한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이를 이을 다음 한국은행 총재는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직을 맡았던 이창용 국장, 가계부채 조정 언급을 했던 것으로 보아서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에는 SM엔터테인먼트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그리고 이날 PT기는 표대결이 펼쳐지는데요. 그 내막을 알아보겠습니다. SM은 NCT, 엑소, 에스파 등의 다양한 가수들의 인기에 힘입어서 작년 앨범 판매량 1위를 달성했는데요. 그럼에도 BTS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시총 11조, SM은 1조에 그치면서 상당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파행적인 이사회 구조야. SM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 있는 라이크 기획이라는 곳에 22년간 1,400억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해왔고 작년만 따져도 250억가량을 지급했어. 즉 SM이 돈을 벌어도 매년 막대한 돈이 한 사람에게 몰리는 구조라는 거지. 게다가 회사 이사회는 모두 이수만 프로듀서와 연관된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어. 또 이들을 감시해야 될 감사인조차 이수만 프로듀서의 최측근이지. 그러니 시장에서는 SM을 안 좋게 바라볼 수밖에. 그래서 주주들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회사와 무관한 능력 있는 감사인을 선임하자라는 안건을 올렸어. 이에 맞서서 SM 측은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자신들한테 넘기면 에스파의 카리나 친필 사인을 주겠다라는 언급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안건이 통과되지 않게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번 금요일에 펼쳐질 SM 주주총회의 PT기는 표대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해보자. 4월 1일 금요일에는 제로 웨이스트 정책이 시행됩니다. 웨이스트를 제로로, 즉 낭비를 없애겠다는 의미죠. 카페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작년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이 평균 20%로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정책을 시행합니다. 올해 11월부터는 대규모 점포나 슈퍼마켓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우산 비닐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취지는 알겠는데 자영업자들은 힘들겠다. 맞아. 실제로 현장에서는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다회용기를 설거지할 인원을 추가로 확충해야 돼.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3가지 경제 지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원 PCE 물가지수. 말 그대로 물가 상승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이후 FED의 통화정책 결정에 근거가 되는 지표입니다. 이 때문에 예상되는 추정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FED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네? 우리 금리 인상할게 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게 되겠죠. 증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지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한국 시각으로 3월 21일 오후 9시 30분에 발표됩니다. 두 번째로 발표되는 지표는 바로 미국 고용 지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팍팍 올릴 수 없는 이유는 고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FED가 고용이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금리를 올려도 될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지표는 4월 1일 오후 9시 30분에 발표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지표는 중국의 구매관리자, 일명 PMI 지수입니다. 우리 증시는 구조적으로 미국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옆나라 중국의 영향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경제 핵심 제조업이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는 이 지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50보다 낮은 수치가 나온다면 중국 경제에 빨간등이 켜진다는 의미죠. 이 지표는 31일 오전 10시 30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